1968년 1월 18일 31명의 인민군 124군 부대원은 미군 경계지역이었던 고랑포를 낮은 포복으로 통과한 후 맹렬히 서울을 향해 내달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뜻밖의 일로 노출되고 맙니다. 산에 나무하러 온 나무꾼 사형제와 맞닥뜨리고 마는 거죠. 나무꾼들은 국군 복장의 그들의 정체를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124군 부대원들은 나무꾼들을 잡아놓고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자신들이 노출된 사실을 평양에 보고합니다. 하지만 무전상태 불량으로 답을 받지 못하자 자신들이 결정을 내려야 했죠. 이 사람들은 대장동이고 우리 인민입니다. 함부로 죽일 수는 없죠. 죽여야 하오. 내려가서 신고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 내일이 동시에 사라지면 수색이 있을 것이고 숨기려면 땅을 파서 묻어야 되는데 어찌 파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투표를 실시합니다. 결론은 살려보내는 것이었죠. 역시 살려주자의 한 표를 던진 대장 김종웅은 나무꾼들에게 신고하면 자식까지 죽인다고 으름장을 놓는 한편 세이코 시계를 선물하며 나무꾼들을 놓아보냅니다. 그때까지는 인민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다는 위격대 정신이 살아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살아내려간 나무꾼들은 당연히 신고했고 그 때문에 산통이 깨졌다고 생각한 북한은 이후 침투시키는 위격대들에게는 가차없는 행동을 지시하게 되죠. 어쨌든 124군 부대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특수부대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한국 군경이 포위망을 치면 그 뒤통수에서 서울길을 재촉하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급기야 1968년 1월 20일 청와대 코앞 세검정에서 종로경찰서에 검문을 받게 됩니다. 경찰의 검문에 그들은 남한에서 끝발이라면 둘째라며 스포워했을 방첩대를 사칭합니다. 하지만 이미 뭔가 수상한 낌새를 챈 종로경찰서장 최규식이 직접 신분을 확인하려 들자 기관단총을 난사하여 서장을 쓰러뜨립니다. 참혹한 서울의 1.2.1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124군 부대원들은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기관단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집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왔지만 호랑이를 잡지는 못하고 깨우기만 했던 31명의 인민군들은 하나 둘 피를 쏟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오늘날 한양 성곽길 마루까지 진출해 군경과 총격전을 벌여 소나무에 총탄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날에도 성곽길 탐방 중 볼 수 있는 김신조 소나무가 그것입니다. 그걸 쏜 사람이 김신조는 아닙니다만 31명 중 대장이었던 김종웅, 유난히 키가 훤칠했고 침투 도중 마주친 나무꾼들을 살려보내기로 결정했던 그는 매목에 걸려 걸레짝이 돼 죽습니다. 유탄 발사기로 한쪽 팔이 날아간 상황에서도 수류탄을 들고 돌진하다가 일제사격으로 죽었다죠. 원래 생포자는 2명이었습니다. 김춘식과 김신조. 종로서장 최규식 총경이 막아서기 전 종로경찰서 형사 2명이 정체모를 괴한들의 출연에 의심을 품고 따라붙고 있었죠. 말을 걸고 입씨름도 하면서 발걸음을 늦추던 경찰관 2명은 저 앞에서 최규식 총경이 쓰러지자 지금까지 말을 섞고 있던 공비 김춘식을 찍어 실시시킵니다. 하지만 이 김춘식의 옷을 벗기던 중 셔츠에 연결된 수류탄이 터지면서 김춘식은 죽고 말죠. 마지막 하나가 김신조였습니다. 수류탄은 터뜨리려 했지만 불발돼 초병에 체포된 그는 1월 22일 기자들 앞에 나타나 살깃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박정희 목 따러 왔수다. 그는 유일한 생포자 및 전향자로 남습니다. 그렇게 포위망을 치고 소탕전을 전개했지만 한 명의 생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물샐 틈 없는 포위망을 뚫고 철조망을 뜯고 북으로 올라갔을 일은 없고 어디선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을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수십 년 뒤 김신조는 북한에서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송이버섯 선물을 들고 남한에 온 인민군 장성을 보고 기합을 하게 됩니다. 박재경 상장. 그가 68년 1월 21일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북한도 참 심술궂지 않습니까? 송이버섯 배달자로 하필이면 그를 지목하다니. 마치 남선 동무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오? 라고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31명의 특공대 가운데 29명은 죽어서 남쪽 땅에 묻혔고 한 명은 남에서 한 명은 북에서 그 여성을 보냈는데 2025년 4월 9일 남쪽에서 살아온 김신조 씨가 그 생을 마쳤습니다. 김신조로 대변되는 북한의 도발은 남한 사람들의 삶을 상당 부분 바꿨습니다. 그 즈음에 군생활한 사람들은 김신조 이름을 들으면 이를 갈았습니다. 군 생활을 길게는 1년까지 더 해야 했기 때문이죠. 전군의 비상이 걸리고 제때 제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생긴 것도 1.2일 이후의 일이 인왕산을 비롯해 서울 도시 근처의 산들이 철통 경비하에 들어가는 것도
향토 예비군이 생겨난 것도 김신 석자 이후의 일입니다. 본인도 무척 괴로웠을 겁니다. 적어도 전쟁 이후 김일성 부자를 제외하면 가장 유명한 북한 출신 인사였을 겁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편지를 보내온 남한 철회와 정도로 결혼했지만 그 처갓집은 여순 사건, 즉 14연대 반란 당시 적잖은 피해를 입었던 집안이었습니다. 당연히 반대가 심했겠죠. 공조 화장실에서 너 때문에 제대를 늦게 했다고 누군가에게 맞기도 했고 버스를 타면 시민들이 얼굴 알아봤습니다. 우정 간첩도 무섭고 협박 전화도 가끔 와서 수시로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아빠 사진이 실린 교과서를 보고 아빠가 공비야? 라고 묻는 아이들 앞에서 통곡해야 했고 제발 교과서에서 그 사진을 빼달라고 교육부에 빌고 또 빌어야 했습니다. 83, 나이 26세 남한에 와서 57년 살다가 간 왕년의 인민군 김신조 목사, 그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그렇게 슬픈 운명의 사람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